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4파전으로 전현직 시장과 여야 대결, 무소속 도전 등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도의원의 경우 전체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는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1개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 1명이 등록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시의원 선거는 8개 선거구에 모두 4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군산시장 선거는 4파전으로 강임준 현 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도의원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은 민주당 후보 1명씩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고 나머지 1곳은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의원 선거에서는 8개 선거구에 모두 26명이 등록했습니다. 익산 장고제 마을의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성토 작업이 적발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업체의 불법 행위가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드러났고 주민 민원 제기 전엔 시의 현장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4파전 구도가 확정됐는데요. 삼선시장 탄생 여부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야 경쟁, 또 전현직 시장 대결, 그리고 젊은 무소속 후보의 도전 등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그 결과 익산시장 선거는 예상대로 4파전 경쟁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정원율 민주당 후보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이번이 익산시장 3선 도전입니다. 서울 시립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군 본문을 마쳤으며 재산은 3억 2천여만 원,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임석삼 국민의힘 후보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 학장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전북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고려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군 본문을 마쳤으며 재산은 2억 9천2백여만 원,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익산시장과 한양대 겸임교수를 지냈습니다. 원광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군 본문을 마치지 않았으며 재산은 은행 대출금 등 채무 4억 1,800여만 원, 전과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3건입니다. 이명택 무소속 후보는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제8대 익산시의원입니다. 원광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군 본문을 마쳤으며 재산은 2억 4,900여만 원,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1건입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정원율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첫 3선 익산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 후보는 검증된 일꾼 이미지와 행정 연소성을 강조하며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결도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임석산 후보는 예산 폭탄을 강조하며 익산에서 20%의 투표율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 대결도 이뤄집니다. 13번째 도전에 나선 무소속 박경철 후보는 지난 2014년 익산시장에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이명택 무소속 후보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익산시장 선거 첫 도전에서 얼마만큼 약진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종 대진표가 확정된 익산시장 선거. 이제 오는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 표심 공략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가 농업 현대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선진 영농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보급과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드론 농작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농업용 드론 구입비와 드론 방재단 플랫폼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후보는 방역 복지 행정 서비스 등 민생안전 분야에 대해 필수적인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 진작과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 대응을 위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익산 도의원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전체 4개 선거구 가운데 3개 선거구가 본선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4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무소속이 저지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최정호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익산 도의원 선거에는 모두 7명이 나섰습니다. 익산 도의원 1선거구의 김대중 민주당 후보는 도의원과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군 본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12억 8천여만 원, 정과는 없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국민의힘 후보는 익산 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익산갑 당협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군본무 대상이 아니며 재산은 2억여 원, 정과는 한 건입니다. 익산 도의원 2선거구의 김정수 민주당 후보는 제7대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입니다. 원광대를 졸업했고 군 본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4,400여만 원, 정과는 없습니다. 경쟁자인 차유성 무소속 후보는 21세기 인재포럼 대표이사와 대동세상연구회 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종 학력은 기재하지 않았고 군본무를 마치지 않았으며 재산은 4억여 원, 정과 5건입니다. 익산 도의원 3선거구의 민주당 윤현숙 후보는 세무회계사 윤준 대표이며 익산 시의원입니다. 경희대를 졸업했고 군본무 대상이 아니며 재산은 14억 7천여만 원, 정과 한 건입니다. 경쟁자인 손문선 무소속 후보는 익산 시의원을 지냈고 장정마을 환경비산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입니다. 전북대를 졸업했고 군본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1억 2천여만 원, 정과 한 건입니다. 익산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4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민주당 한정수 후보는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민주당 도당 정책기획국장을 지냈습니다. 원광대를 졸업했고 군 본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3억 6천여만 원, 정과는 없습니다. 익산도의원 선거구는 전체 4곳 가운데 3곳이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1선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대결이 벌어집니다. 또 2, 3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본선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도의원 4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무소속 후보가 이를 저지할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익산시의원 8개 선거구는 모두 본선 경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등 4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히 3명을 선출하는 라 선거구는 무려 9명이 등록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익산시의원 후보 가운데 30%는 무소속이 차지해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군산시장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장은 정당 공천 후보와 무소속 등 4파전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특히 나기학 후보는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강임준 후보의 특정 후보 지지에 반발해 출마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장 본선 후보가 4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임준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이번이 군산시장 재선 도전입니다. 한국외대를 졸업했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6,300여만 원, 정과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2건입니다. 이근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군산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국제서밋 마약치유센터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원광대를 중퇴했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6억 6천여만 원, 정과는 공무집행방해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2건입니다. 나기학 무소속 후보는 제11대 도의원과 성은 종합건설 대표를 지냈습니다. 호원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19억 원, 정과는 음주운전 2건입니다. 최남덕 무소속 후보는 군산희망요양병원에 근무했고 지금은 석전운청 관광개발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호원대를 졸업했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4억 4천여만 원,
정과는 상표법 위반과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14건입니다. 민주당 경선의 후유증이 시장 선거로 이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6일 지방선거 군산도의원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도의원 4개 선거구 가운데 3곳은 민주당 후보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고 나머지 한 곳은 3명이 등록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군산도의원. 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이 민주당 후보 1명씩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제1선거구의 강태창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제6대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군산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3억 8천여만 원, 정과는 명예훼손 1건입니다. 제2선거구의 김동구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민소통위원회 특별위원을 지냈고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원광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1억 9천여만 원, 정과는 없습니다. 제3선거구의 박정희 민주당 후보는 제7대 시의원을 지냈고 호원대 개원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원광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재산은 4억 3천여만 원, 정과는 없습니다. 제4선거구는 민주당 문승우,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한식 후보가 등록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문승우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도의원입니다. 군산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17억 원, 정과는 업무상 과실치상 1건입니다. 백승재 진보당 후보는 진보당 군산시 지역위원장과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희대 3년을 수료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4,300여만 원, 정과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입니다. 김한식 무소속 후보는 제6대 시의원과 제7대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호원대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재산은 1억 6천여만 원, 정과는 음주운전 1건입니다. 보름가량 남은 지방선거, 대부분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되면서 싱거운 선거라는 빈축도 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군산시의원은 모두 26명이 등록했습니다. 군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가선거구는 서동수, 김경구, 민주당 후보 2명과 나선거구는 서은식, 설경민, 윤요섭 등 민주당 후보 3명이 등록했습니다. 다선거구는 김영일, 이한세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최환엽 후보 등 3명이 등록했고 라선거구는 민주당 김영란, 김영자, 박경태 후보와 정의당 정지숙 후보, 무소속 손민찬, 박욱규 후보 등 6명이 등록했습니다. 마선거구 민주당 송미숙, 박광일 후보 2명이, 바선거구는 윤신혜, 나종대, 최창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지성, 무소속 김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4선거구는 지혜춘, 한경봉, 김경식 3명의 민주당 후보만 등록했고 아선거구도 김우민, 서동환 후보 등 2명이 등록했습니다. 도교육감 선거에서 진행된 천호성, 황호진 예비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 천호성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두 후보는 전북교육청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과 본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천 후보는 부모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학업 격차가 되지 않도록 공교육을 바꾸겠다며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살리는 천인천색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일화로 도교육감 선거는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후보의 3파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이 오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15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려면 거주지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열람과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20일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익산 장고제 마을의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성토 작업이 적발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었죠. 업체 불법 행위가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고 또 주민 민원 제기 전에 시의 현장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 관리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장고제 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14,545제곱미터 부지에 10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태양광 업체의 성토 작업이 시작되며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업체의 성토 작업에 대해 익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지난 11일 첫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업체의 성토 작업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으로 드러났고 동시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야 움직이는 익산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민원을 넣기 전에 이렇게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설명이 이미 이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다음에 받죠, 담당을. 지난 2월 허가를 내준 이후 3개월 동안 현장 점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익산시 관리감독의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배정된 인원에 비해 점검해야 할 현장이 더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현장 점검이 저희가 그 개발행위가 엄청 많거든요. 뭐 600건, 700건씩 있는 그 허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점검을 할 수는 없어요. 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허가해주고 준공 때만 알 수 있거든요. 민원이 안 나면 저희도 다 허가해준 현장을 저희가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현장 점검 문제 외에 또 다른 허점도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시설 허가를 위해서는 익산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조례의 주민생활권 보호 조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와 측량도 등 서류만 확인하고 이격거리 실측 등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허가 조련을 그 사람이 허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그게 발견됐을 때 그 측량 업체나 이런 데를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측량해온 것을 저희가 거리 검증하고 이런 기간은 하지 않거든요. 거주지와 태양광 시설 사이 거리 실측이 생략돼 주민 생활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 결국 서류만 준비한다면 주민 생활권은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폐기물 투기 등 불법 공사도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고제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서 드러난 익산시의 관리감독 허점. 사업자의 불법 공사를 막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 2기가와트 규모가 가능하다는 풍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해상풍력 적합도 조사를 벌인 결과 1.6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풍력 단지와 관련해 적격 입지로 어청도 인근 해상 등 대여섯 곳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8월 해상풍력 풍황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강소 연구개발특구 2년차 사업에 63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오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강소특구 2년차 사업으로 기술 발굴과 창업, 혁신 네트워크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학 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연 10회 정책기술 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상담 부스를 운영해 수요 파악 및 기업 애로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2,436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4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3,606명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 기술이 필요한 기관과 기업이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청년 인턴을 고용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건물 정보와 공장 현황 등 2,000건의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할 계획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40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74명, 익산 255명, 군산 13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일 기준 0.9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3%, 사망자는 1명이 늘어난 854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추가 접종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3, 4차 접종이 이뤄지도록 확진자 예방접종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격리가 끝나면 기초 접종과 추가 접종이 시차 없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 접종인 1, 2차 접종 역시 확진일로부터 3주가 지난 뒤 접종하면 됩니다. 군산시 현역 고위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군산시 A 과장은 지난 9일 민원인 B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옥회천 정비공사 과정에서 사유지 보상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퍼뜨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정해 조만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모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읍지역 술집에서 마약을 흡입한 채 흉기로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태국인 A씨와 마약 공급책 B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구속하고 마약류를 압수한 한편 A씨의 신병을 출입국 등에 인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어촌 의료 개선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62억 원을 들여 남원시와 부안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고 김제시 백구보건지소는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14개 시군에 걸쳐 오래된 의료시설과 장비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994년부터 농어촌 의료 개선에 2,11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지난달 도내 주식 거래량은 늘었지만 거래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도내 주식 거래량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 5억 4,060만 주로 전달보다 19.5% 늘었습니다. 반면 거래 금액은 전달보다 1.35% 감소한 3조 7,9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비 도내 주식 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은 1.02%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거래대금 비중은 0.87%로
0.04%포인트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42명을 배출했습니다. 원광대는 오늘 벤처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교육 수료식을 열고 수료생 4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벤처기업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광대학교와 벤처기업협회가 함께 진행했으며 올해 교육과정에는 8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공동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시는 5월부터 공동급식 사업을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당 32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코로나19로 마을 내 급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시락 배달 또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식 기간은 마을별 상황에 따라 상하반기 분할 운영이 가능하고 배달과 식당 이용은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세계음악 미니 콘서트를 엽니다. 오는 20일 익산 글로벌 문화관 하늘정원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미니 콘서트는 풍선아트 공연과 재즈, 아카펠라 등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람 비용은 무료이며 오는 19일까지 익산 글로벌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도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경제 동향을 보면 도내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소매 판매는 0.9%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가운데 도소매, 숙박 음식점과 운수 창고 등은 증가했지만 전문 과학과 교육 등은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문 소매점과 슈퍼, 잡화, 편의점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익산문화원이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합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익산의 향토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또 조사된 향토 자료를 바탕으로 익산문화원 30년사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만경강 문화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정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만경강 문화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단법인 구강예술원 소림회가 지역 내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전달해달라며 60만 원 상당의 아기용 기저귀와 분유를 기탁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유니버설 발레단의 클래식 발레 공연 돈키호테를 선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80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상품권은 관내 저소득층 8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0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강방송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